상공 TV 상공이 간다. 명의 이정우 민들레 하나 한의원 원장을 상공TV 상공스님이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만났습니다. 편백나무숲 낙엽을 밟고 겨울장비를 보면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이야기와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화를 다스리는 방법 등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도심에 계시다가 이렇게 숲에 오시면 어떠세요? 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공기 또 좋고 또 옆에 눈도 좋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좋다라는 걸 누가 아는 겁니까? 좋다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안다는 것도 잘 모르죠. 실은 제 깜냥이 아는 거죠. 제 깜냥이. 근데 좋은 산소가 이렇게 폐를 통해서 유입되면 먼저 뇌가 상쾌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자각일까요? 네, 그 마음이 우리는 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뇌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뇌에만 있지 않고 오장육부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 폐부터 그 다음에 심장 또 여러 군데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그 곳곳에 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에 굉장히 각박하면서 치열하게 삽니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장기들 뿐만 아니라 심하게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몸 안에 그런 저항력이 생길까요? 아하. 스트레스를 이기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옳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스트레스,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가 좀 앉으시죠. 뭔지부터 좀 다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뭘까? 그건 억압이거든요. 억압. 정신적인 억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억압이 내가 억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억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억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억압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억압인지 아니면 진짜 억압인지 그냥 생각만 하는 억압인지 이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양을 서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있으면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쪽에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거예요. 유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나에게 억압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좋아진 것 또는 긍정적인 것. 자극을 통해서. 그렇죠. 같이 있는 거죠. 이 음량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같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한다 또는 이겨낸다.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 또 생각해 보셔야 봐야죠. 네.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있는 거죠. 전 나쁘게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걸 이제 나쁜 모습도 있으니 이거 나쁜 이제 모습 같은 건 어떻게 이제 이겨낼까? 이건 스트레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몸을 이겨내야 돼. 몸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두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으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뭐 막 그렇게 뭘 해서 논문으로 나오고 이런 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그냥 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주면 좋겠고요. 건강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이네요. 그렇죠. 이게 잘 하려면 이걸 잘 하려면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생활, 규칙적으로 먹고 항상 규칙적으로 싸고 운동, 항상 규칙적으로 자고 이거 먹고 자고 싸고를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기본을 깔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 사상무각이에요. 근데 그 간단하고 명료한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들한테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모든 이 마음이나 생각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부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욕심이죠. 뭐 당연하게 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는 잘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더 자고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싸고 이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살짝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살면서 노상 분노하고 감정 자체가 늘 듣겠습니다. 파도처럼 성남 파도처럼. 근데 화를 내게 되면 우리 부처님 말씀은 일념진신기하면 한 생각에 화를 내게 되면 한 생각이라도 백만장문계니라 100가지 장애가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의학에서 봤을 때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인체는 어떻게 변화한가요? 네, 이게 욱하는 반응은 한약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화의 반응이냐, 물의 반응이냐. 물과 불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생명체는 이 균형이 동적 평형이라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늘상. 그런데 출렁출렁 하다가 욱하면 불이 확 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장육부로 보면 간이나 심장을 손상시켜요. 이 간이나 심장의 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위로 욱하면 불이 확 올라오듯이 올라와 버리면 인체에서는 눈이 충혈된다든지 눈에 뻑뻑해져 버려요. 눈이 뻑뻑해지면 불이 올라와가지고 눈에 있는 물을 말려버리니까 뻑뻑해지는 안구건조증이 대부분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심장이 이제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뒷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불이 난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심리를 들어가 보면 너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내가 불을 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방차 역할이 필요한데 네. 어떤 것들이 소방차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견제 역할을. 화가 나려고 할 때. 화가 나려고 할 때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욱하는 화를 제어하는 것은 화가 날 때 바로 제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먼저. 예, 그렇죠. 이제 스님이나 아니면 도를 닦으신 분들, 수련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잡을 수 불을 있죠. 끄고. 잡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숨이라도 쉬자. 잠시 멈추고 봐라. 예, 숨 한 번 쉬고 화를 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숨 한 번 쉬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숨 한 번 쉬고 이러면 그 잠깐의 찰나가 자신에게 다시 평온을 줄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그 감정이 진짜 자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멈추고 바라보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나에게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그 불이 네. 결국은 나를 태운다라고 하는 네. 이런 알아차림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수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일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련해야 되는 거죠. 그냥 늘. 무슨 뭐가 있을 때라도 말할 때라도 숨 한 번 쉬고 하고 생각할 때도 숨 한 번 쉬고 생각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런 무엇인가를 자기가 할 때 한 번 쉬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훈련이 좀 릴렉스하고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쉬어서 멈추고 바라보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들은 늘 조급해요. 음, 그 과거의 마음은 지나가 버렸고 이미 현재적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게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음들, 요동치는 마음들, 그 어떤 삶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살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요소들이 네. 느끼고 그렇죠. 교감하고.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저는 순천에 살면서 순천 가까이 이렇게 자연 휴양림이 이렇게 못 떨어진 게 있다는 걸 오늘로서 비로 알았어요. 아이고 오늘에서부터 아셨으면 좀 정말 좋죠. 죄송하네요. 그래요. 이 가까이 있는 게 더 눈길에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멀리서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편백에서 네. 그 이게 나오는 피톤치드. 굉장히 유익한 그런 네. 물질.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시원해지고 네, 맞습니다. 그 빡빡했던 생각들이 네. 어디론가 다 갔어요 지금. 네.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고 그 가고 옴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근데 있는데 정말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원하고요. 네. 이 저희들은 그러니까 약하고 독하고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약성도 있지만 독성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같이 네. 그 뭔가 비워지면 뭔가 채워져요. 좋은 것으로.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이 측백 숲을 거닌다든지 하여튼 일반 그냥 나무 옆에만 있어도 뭔가 발산이 되고 그 나무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성분인데 그런 것이 들어와요. 몸 안으로 숨을 통해서 우리 숨이 엄청난 많은 양이거든요. 한동안 쉬는 숨이. 그런데 이런 뭐 나무와 가까이 있으면 그게 너무 우리 청기라고 하는데 맑은 기운이죠. 이 청기가 들어오면 머리만 맑아지지 않아요. 곳곳에 있는 몸 전체에 있는 세포가 다 살아나요. 이런 게 정말 몸을 가볍게 하고 또 마음도 가벼워져요. 몸도 가벼워지면. 원장님도 들어오실 때보다 지금 굉장히 청년 같으셨습니다. 다시. 저는 원래 청년인데요. 네. 아니 저도 아마 이런 그 자연이 주는 네. 치유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치유의 숲이 있어요. 그 아, 소개도 그래요? 해드릴 겸 네.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몸이 아파서 치유를 하고 우리가 또 뭔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 아프기 이전에 매일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네. 우리가 치유하고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습관. 예, 일상을 살아내는 그 과정에서 그냥 저절로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늘상 똑같은 이렇게 일상을 사는데 그런 일상에서 습관을 딱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습관은 다른 게 없고 그냥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예, 매일. 차량을 예. 순천은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30분 이내로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동네는. 그래서 저는 뭐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만약 근데 집하고 직장하고 너무 멀다. 그러면 중간쯤에 차를 놔두고 그 걸어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모습을 자신의 이렇게 행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걸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걷자.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로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군요. 여기 그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숲속 치유의 집에 세상에 이렇게 숲에 좋은 치유의 집이 있어요.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예. 이곳에서 또 캠핑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그 이은하 씨 겨울 장미 있잖아요. 예.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겨울 장미를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오늘 처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겨울 장미. 네. 근데 그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예. 좋은 생각을 담고 네.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이렇게 기르는 게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체와 정신에 어떤 것들을 선물을 줄까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몸에 있는 정기가 살아나요. 반응을 하는군요. 예. 이게 생기가 돼요. 살아있는 기운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좋은 건 더 좋지만 좋다 생각만으로도. 라는 생각만으로 좋아지죠.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저렇게 좋은 저기 겨울 장미가 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에요. 이런 장미들은. 이런 장미만 봐도 눈이 벌써 딱 즐겁잖아요. 생동감이 생겨요. 예. 어떠신가요? 근데 향은 있나요? 향은 그 5월에 피는 향보다는 못한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삶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더욱더 이 빛을 받아서 예. 색이 선명해요. 예. 좋네요. 예, 옐로우 노란 장미. 아유, 이렇게 아유. 좋은 걸 보고 늘 좋은 생각을 닮아야 예. 그리고 또 그걸 담아서 우리가 좋은 기운으로 우리가 삶을 살려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더 하고 또 바쁘지만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이런 좋은 걸 보는 것도 아주 좋죠.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끼리. 예, 같이 보면 더 좋아요. 원장님 한번 향기 맡아보세요. 예. 예. 어쩌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와의 차이는 작은 차이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걸 봐도 크게 느끼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들이 애썼으면 좋겠어요. 작은 차이를 좀 크게 보려고. 그리고 혼자 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보려고 이러는 과정이 저는 스스로도 좋고 사회도 좋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자기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해지고 네. 우리가 더불어서 살았던 그런 좋은 그 문화들이 자꾸만 이렇게 후퇴되는 듯해요. 네. 그랬을 때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것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굉장히 철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철학적인. 제가 예전에는 저 혼자만 뭐 이렇게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저 혼자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저의 몸이 있고 한쪽은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저의 몸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심장이 있는 줄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은. 예. 또 건강한 사람은 장이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위가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뭐 폐가 있는지,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내 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불편함이 없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인체는. 예. 근데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몸이 있다는 거죠. 내 몸이 그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였던 거죠. 그걸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그런 내 몸이 있는데 이것은 나 아닌 나다. 이게 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수라백작이죠. 응? 그게 바로 음과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확장을 시켜보면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인 거고 같은 교집합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불행들이 사회적 불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불행들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대화조차도 특히 한국은 그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부터 불화가 싹트고 극단적인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상대를 인정하는 내 속에 나 또한 나 이외에 내가 있듯이 내 밖에도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발걸음이 아닐까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한답니다. 서로 토론하고 서로 뭐 논쟁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훈련을 한대요. 어릴 때부터. 예,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정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뭐 10몇 년간을 그렇게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게 다 된답니다. 근데 한국은 경쟁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이런 경쟁 사회가 세계에 없대요. 특별하게 우리가 경제 성장이나 정치 민주화는 당연히 훌륭하게 이뤘는데 이런 경쟁 구도 이것을 빨리 우리가 극복해내지 않으면 점점 더 답답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벌들 보세요. 네. 오. 그렇군요. 내어주는 사. 네. 근데 요즘에 겨울철에 사람들이 생강차도 많이 담고 레몬차도 담고 또 자몽차도 많이 담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설탕을 쓰게 되면 그게 당 지수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너무 달고 그게 걱정돼요. 네, 이런 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설탕이 네, 그래도 우리 몸에 그 치명적이지 않게 네, 흡수시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몇 개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래도 한 100일 정도, 100일 석 달 정도에는 이제 숙성을 시키면 네. 충분히 그게 성분상으로는 뭐 당질이겠지만 네. 그게 인체에 좋은 흡수할 때는 쉽게 분해할 수 있고 다른 나머지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적절한 게 이제 한 100일 정도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은 1개월 급하면. 이제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네. 또 저희들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또 늘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는 또 다시 되돌아보고 자기 성적표들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때가 오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건요. 실은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먼저 해야 돼요. 건강은 제가 볼 때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아니고 네. 건강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는 거죠. 그냥 살기 위해서 건강한 건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다. 원장님 여기 한번 앉아보시게. 이것도 서로 맞아야 같이 힘이 바래져야 멀리 나가죠. 네. 근데는 네. 어릴 때 많이 탔거든요. 네. 행복하세요? 그럼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조금 어지럽네요.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사람들끼리 마주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고 또 설령 좀 우리가 좀 달라도 우리가 그런 다른 차이를 인정할 때 행복해진다는 말씀 오늘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자주 저희 상공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복을 향해 갈 수 있는 삶 그리고 멈춰서 바라보는 자기 삶의 여유를 늘 그렇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숲에 나와서 함께 걷고 낙엽을 받고 겨울 장미를 정말 특별해요. 겨울 장미를 보고 또 원장님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니까 저는 엄청 오늘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네, 늘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데 너무 지치고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죠. 그래야죠. 그래도 의사가 된다는 건 소명이잖아요. 네. 그 소명 의식에 최선을 다하고 응답한다라는 건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아무나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그네 같이 타고 좋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